나는 러시아 야로슬라블 근처 눈이 자주 내리는 마을에서 태어났어. 그땐 도시의 불빛이 창밖으로 스며드는 집에 살았지. 밤마다 도로 위로 눈이 쌓이면 천장이 없는 하얀 방 같았어. 우리 가족은 평범했어. 아빠, 엄마, 오빠 그리고 나, 이렇게 네 식구였어. 아빠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했고 엄마는 작은 꽃집을 운영했어. 근데 내가 15살이 되던 해 아빠가 실직했어. 공장이 문을 닫았대. 그날부터 집 안이 이상하게 조용했어. 텔레비전도 늘 꺼져 있었고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며칠 뒤 아빠가 말했어. 고향으로 내려가자. 작은 할아버지 집이 비어있대. 그 마을은 야로슬라블에서 기차로 2시간을 더 가야 도착하는 곳이었어. 숲과 들판 사이에 낮에도 안개가 걸린 조용한 마을. 아빠의 친척이 젖소를 기르며 작은 농장을 운영했고 감자밭도 있고 겨울엔 나무를 잘라 땔감을 팔기도 했대. 작은 할아버지는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친척들이 돌아가면서 할아버지 집 관리를 해서 집이 많이 상하지는 않았다고 했어. 작은 할아버지 집은 이즈바라고 불리는 오래된 통나무 집이었어. 눈이 허리까지 쌓인 날 우리는 그 집에 도착했지. 집은 생각보다 컸지만 창문은 서리로 가득했고 문을 여니 낡은 나무 냄새가 났어. 벽난로 옆엔 오래된 성어가 걸려 있었고 그 앞엔 그릇 하나가 엎어져 있었어. 우리 가족은 며칠 동안 집을 손봤어. 엄마는 커튼을 갈고 아빠는 부엌 바닥을 새로 깔았고 오빠는 외벽을 칠했어. 나는 그저 그 모습을 지켜봤어. 밤이 되면 벽난로 불이 천천히 꺼지고 집 전체가 숨을 죽이는 느낌이었어. 그리고 그때 바닥 밑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어. 처음엔 쥐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소리는 발자국처럼 일정했어. 툭, 툭, 툭. 매일 밤 그 소리가 내 쪽으로 조금씩 다가왔어. 다음 날 엄마에게 말했지만 나무가 오래돼서 그래. 하고 웃었어. 아빠도 고개를 끄덕였고 오빠는 내가 환청을 들은 거라며 겁쟁이라고 놀렸지. 그 소리는 매일 밤 들렸어.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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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규칙적이고 조용했어. 어쩔 땐 바닥 밑에서, 어쩔 땐 침대 밑에서 들렸어. 나는 담요를 얼굴까지 덮고 그 소리를 세곤 했어. 10걸음, 20걸음, 그리고 멈춤. 낮에는 아무 일도 없었어. 햇빛이 들면 집은 평범했어. 엄마는 식탁보를 다리고 아빠는 장작을 패고 오빠는 밖에 나가서 시간을 보냈어. 하지만 해가 지면 공기가 달라졌어. 나무가 식는 냄새, 벽난로 불이 꺼질 때의 정적. 그 순간 다시 그 소리가 시작됐어. 어느 날 밤 그 소리가 더 가까워졌어. 이불 속에서 손가락으로 세고 있었는데 소리가 침대 끝에서 멈췄어. 내 심장 소리가 귓속에서 들리는 것 같았어. 다음 날 나는 엄마에게 다시 말했어. 정말 무언가 있어. 엄마는 꿈일 거라고 나를 다독였어. 오빠는 웃으면서 낡은 집에서 흔히 나는 소리라고 말했지. 그리고 창문을 활짝 열었어. 찬 공기가 들어오자 나는 잠시 안심이 됐어. 하지만 그날 밤 소리는 더 또렷해졌어. 벽을 스치는 손톱 소리와 함께 천천히 다가오는 발소리. 나는 눈을 감았어. 소리가 침대 밑에서 멈췄을 때 발끝이 떨렸어. 그리고 누군가의 짧은 숨소리가 들렸어. 차갑고 규칙적인 숨.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어. 다음 날 아침 엄마가 벽난로 앞에 작은 접시를 두었어. 그 위엔 빵 한 조각과 우유가 있었어. 이 집에는 동호보이가 있어. 엄마가 말했어. 집을 지켜주는 존재야. 밤마다 음식을 조금 남겨두면 화를 내지 않거든. 나는 믿지 않았지만 그날 밤은 이상하게 조용했어. 그날 이후로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어. 나는 편히 잠이 들었지. 하지만 뭔가 기분이 이상했어.
매일 들리던 소리가 안 들리니 허전한 느낌이 들었거든. 그 이후 엄마는 매일 밤 벽난로 앞에 음식을 올려두었어. 이제 그건 우리 집의 습관이 됐지. 나는 그 접시를 볼 때마다 마음이 편했어. 그게 있으면 밤이 덜 무서웠거든. 그리고 엄마는 종종 말했어. 이 집에는 우리보다 먼저 살던 존재가 있어. 그를 달래야 집이 편하단다. 그 말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어. 이 집의 나무 틈마다 누군가 숨쉬는 기척이 느껴질 때가 있었거든. 하지만 그걸 못마땅해 하는 사람이 있었어. 오빠였지. 엄마가 또 이런 짓을 해? 벌레나 꼬이겠네. 나는 아무 대답도 못했어. 그저 접시를 손으로 가렸어. 그냥 놔둬. 이 집이 좋아하는 거야. 집이 어떻게 음식을 좋아해? 오빠는 접시를 부엌으로 밀어버렸어. 그리고 그날 밤 복도에서 다시 발소리가 났어. 이전보다 천천히 무겁게. 그리고 오빠 방 앞에서 멈췄지. 나는 이불 속에서 숨을 죽였어. 잠시 후 그 소리는 두 걸음 정도 내 쪽으로 다가오는 것 같았어. 문틈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었고 찬 공기가 목덜미를 스쳤어. 아침이 되자 벽난로 앞 접시는 비어 있었어. 오빠가 치운 음식을 내가 다시 올려놨었는데 이상하게 사라져 있었지. 엄마는 미소 지었지만 오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날 밤도 다음 날도 발자국 소리는 매일 다시 들리기 시작했어. 벽난로 위에 음식을 올려두어도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지. 그리고 매일 오빠 방 앞까지 가서 그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어. 그 숨소리는 매일매일 더 거칠어져 갔어. 그러던 어느 날 눈이 많이 내린 밤이었어. 그날은 발자국 소리가 다시 들린 지 열흘째 되는 날이었어. 집은 유난히 조용했지. 그날도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나기 시작했어. 그리고 또 오빠 방 쪽으로 향하고 있었지. 나는 이불을 끌어올리고 숨을 참았어. 근데 소리가 내 방 앞에서 멈췄어. 잠시 정적이 이어졌고 나는 그때 엄청난 공포를 느꼈던 것 같아. 그날따라 발소리도 공기도 조금 달랐거든. 다행히 발자국은 내 방을 지나 다시 움직였어. 그렇게 나에게서 멀어졌지. 그 소리는 오빠 방 앞에서 멈췄어. 그리고 곧 다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는데 근데 발자국 소리가 이상했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 소리가 오빠 방으로 들어간 거야. 나는 불안했어. 그리고 몸이 저절로 움직였어. 방에서 나와 복도를 따라 걸어 오빠 방으로 향했어. 문틈 아래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어. 오빠, 불빛에 먼저 잡힌 건 그림자였어. 사람 모양이었지만 너무 검었어. 얼굴도 손도 구분이 안 됐어. 그건 오빠 침대 위에 서 있었어. 오빠의 배 위를 뛰고 있었지. 쿵, 쿵, 쿵. 뛰어오를 때마다 오빠의 몸이 들썩였어. 오빠는 잠든 듯 했지만 신음이 새어나왔어. 그림자는 웃고 있었어. 그 웃음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어. 벽이 울릴 정도로 길게 이어졌어. 나는 움직이지 못했어. 그림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 눈이 없던 자리에서 두 개의 검은 구멍이 생겼어. 그게 나를 향했어. 공기가 멈췄어. 숨이 막혔어. 그리고 그 눈이 깜빡였어. 그 순간 모든 게 꺼졌어. 세상이 어두워지고 바닥이 뒤집히는 느낌이었어. 마치 내가 침대 밑으로 떨어진 것처럼. 그게 마지막 기억이야. 눈을 떴을 때 나는 내 방 침대 위에 있었어. 공기가 차가웠고 손끝은 따뜻했어. 누군가 방금 나를 내려놓은 것 같았어. 나는 오빠 방으로 갔어. 문을 열자 오빠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어. 식은땀에 젖은 이불. 숨이 거칠었어. 오빠, 대답은 없었어. 그 순간 오빠의 몸이 격하게 떨렸어. 나는 소리를 질렀고 엄마 아빠가 달려왔어. 그리고 그날 오빠는 응급실로 옮겨졌어.
맹장염이 터졌다고 했어. 수술은 급했지만 기적처럼 잘 끝났대. 집으로 돌아온 오빠는 달라졌어. 말이 줄었고 벽난로 근처엔 가지 않았어. 엄마가 남겨둔 음식엔 손도 대지 않았지. 그릇을 지날 때마다 시선을 피했어. 그게 마치 누군가 그 근처에 있는 걸 느끼는 사람 같았어. 겨울은 길었어. 눈은 녹지 않았고 밤은 조용했어. 오빠는 20살이 되던 해 도시로 떠났어.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나가면서 현관 앞에서 잠시 멈췄어. 그리고 벽난로 쪽을 한번 봤어. 그 시선이 아직 기억나. 그날 밤 나는 다시 들었어. 한동안 들리지 않았었는데 오빠가 떠난 날부터 다시 들리기 시작했어. 복도 끝에서 내 방으로 다가오는 발소리, 익숙한 리듬, 잊을 수 없는 소리. 침대 밑에 다다랐을 때 소리가 멈췄어. 그리고 조용한 숨소리가 들렸어. 그건 내 옆에서 나는 소리였어. 그 뒤로 그 소리는 종종 들려왔어. 검은 그림자와 함께 보였지. 예전만큼 자주 나타나진 않았지만 가끔 내 발밑에 서 있었어. 때로는 화를 내는 것 같았고 때로는 조용히 지켜보는 것 같았어. 나는 이제 그걸 무서워하지 않아. 이 집이, 그 존재가 우리 가족의 일부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하지만 아직도 그날 밤은 잊히지 않아. 오빠의 배 위에서 뛰던 그 그림자, 괴이하게 웃던 그 소리, 그 웃음이 가끔 내 꿈에서도 들려. 그 존재는 언제든 나에게 등을 돌릴 수 있어. 그건 그런 존재야.